여러분, 혹시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혈당이 자꾸만 올라가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밥을 적게 먹어도 채식을 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몸속 세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직접 경험했어요. 임신한 거 아니냐고 놀림받던 허리 둘레가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는 90까지 내려왔거든요. 식단 관리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식만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전부였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금물 한 잔으로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과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 5가지, 그리고 수많은 소금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예요.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가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마치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 말이에요. 이게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되죠.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 같이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뱃살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돼요.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사라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소금 속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돼요.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줘요.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이 모든 게 다 만성염증 때문이거든요.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용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너무 많죠.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얗고 뽀얀 정제염은 사실 99% 순수 나트륨이에요.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한 꼬집에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85%, 미네랄 함량은 15%여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도는 게 자연스럽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 써도 충분해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돼요. 확실히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나는 거예요.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땅속 깊이 묻혔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른 지역이라. 현재 바다의 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천일염으로 3개월 하시고 나서 죽염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정도예요.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해야 오래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금 그라인더예요.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와요. 젓가락으로 한두 번만 저으면 바로 되고요.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해요. 왜냐면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들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소금물을 먹는 양은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의 소금 적게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아요.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이거든요.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먹는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아요.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세요. 자, 지금까지 소금물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랑해진 세포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법이라는 건 결국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아침 스트레칭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